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좀 특별합니다. 미래에서 온 하나의 사고 실험인데요. 2026년에 시트리니 리서치가 발표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지금으로부터 불과 몇 년 뒤의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이건 뭐 예언 같은 게 아니고요. 그냥 만약에 이렇다면 한번 가정해보는 시나리오라는 점 먼저 확실히 해둘게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가능성을 탐구해보는 거죠. 자, 이 시나리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때는 2028년 6월. 발표된 실업률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무려 10.2%에 달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주식시장은 어땠을까요?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무려 38%나 폭락했습니다. 이 두 숫자만 봐도 지금 우리가 다룰 가상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2028년 6월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일종의 사후 분석 보고서를 읽고 있는 셈이에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불과 2년 만에 경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그걸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유령 GDP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생산성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근데 그렇게 벌어들인 돈이 실제 경제,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 주머니로는 전혀 흘러들어오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위기의 핵심에 있는 정말 기묘한 역설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위기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출발점은 바로 2025년 말 소프트웨어 산업이었습니다. 네, 바로 그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이 모든 걸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위기가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처음엔 그냥 특정 기술 분야의 문제처럼 보였어요. 자율적으로 코딩을 해주는 AI 에이전트가 나오니까 기업들이 비싼 소프트웨어 구독할 필요 없이 우리가 직접 만들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게 SaaS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렸고요. 특히 서비스나우 같은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이게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문제라는 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보세요. AI 때문에 가장 큰 위협을 느꼈던 서비스나우 같은 회사들이 역설적이게도 AI를 가장 공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앉아서 서서히 죽느니 차라리 그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던 거죠. 그게 유일한 선택지였으니까요. 자, 그럼 이 불길이 어떻게 소프트웨어 산업의 담장을 넘어서 우리 삶 전체로 번져 나갔을까요? 이제 분계는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BGS들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핵심 개념, 습관적 중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실 우리 인간의 어떤 게으름이나 익숙함에 기생하던 사업 모델들이에요. 근데 AI 에이전트는 그런 인간적인 마찰 같은 건 전혀 신경 안 쓰잖아요. 그냥 무조건 가장 합리적이고 최적화된 선택만 찾아내니까 이런 비즈니스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된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보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여행 갈 때 그냥 늘 쓰던 플랫폼 쓰고, 보험 갱신할 때 귀찮아서 그냥 하던 대로 하고, 부동산 알아볼 때도 그렇죠. 이런 우리의 사소한 귀찮음이 사실은 거대한 산업을 지탱하고 있었던 건데 AI 에이전트가 이걸 다 깨부순 거죠. 매번 모든 선택지를 비교해서 최저가, 최고 효율을 찾아주니까 인간의 단골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순간이었습니다. 마스터카드 실적 보고서에 에이전트 주도 가격 최적화라는 문구가 등장한 순간 사람들은 깨달은 거죠. 이건 이제 특정 상품의 문제가 아니구나. 금융 시스템의 가장 기본, 바로 결제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고 있구나 하고요. 자, 이제부터는 좀 더 무거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기술 변화가 우리 경제와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삶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말이죠. 이 시나리오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이야기는 이 모든 추상적인 데이터를 아주 현실적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연봉으로 18만 달러, 그러니까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던 세일즈포스의 수석 프로덕트 매니저가 있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결국 우보기사가 돼서 연 4만 5천 달러를 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고임금 화이트컬러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저임금 서비스직으로 몰리면서 경제 전체의 임금이 꾹꾹 눌리는 효과가 나타난 거죠. 이게 바로 위기를 계속해서 키운 악마의 쳇바퀴였습니다. 한번 보세요. AI 성능이 좋아지니까 기업들은 비용을 줄이려고 화이트칼라 직원을 해고해요. 그럼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당연히 돈을 덜 쓰겠죠? 소비가 줄어드니까 기업들 마진이 더 안 좋아지고, 그럼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또다시 AI에 더 투자합니다. 이 끔찍한 악순환이 멈추질 않았던 겁니다.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다 합리적인 판단이었는데 그게 모여서 결국 경제 전체를 무너뜨리는 재앙이 된 거죠. 그럼 경기 침체는 원래 있는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 침체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더 위험했냐고요? 보통 경기 침체는 해고가 여러 계층에 분산되는데 이번엔 고소득층에 집중됐어요. 이들은 소비 경제의 핵심 엔진이었거든요. 그 엔진이 꺼져버린 겁니다. 게다가 원인이 기술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라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회복되는 순환적인 침체와는 차원이 달랐죠. 자, 이제 실물 경제에서 시작된 이 위기가 어떻게 금융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전면적인 금융 위기로 번졌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당시에 말이죠. 금융 시스템, 특히 사모신용 시장은 굉장히 튼튼하다고들 생각했어요. 영구자본이라는 게 있어서 위기가 와도 헐값에 자산을 팔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다들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그 단단해 보였던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 견고한 댐에 균열을 낸 걸까요? 원인은 바로 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리스크의 연쇄고리였습니다. 자, 따라와 보세요. AI 때문에 망가진 소프트웨어 회사에 빌려준 돈이 있었어요. 이걸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사모펀드들이었죠. 근데 그 사모펀드의 자산은 또 누가 가지고 있었냐? 바로 대형 생명보험사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그 보험사들의 영구 자본이라는 게 알고 보니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의 연금 저축이었던 겁니다. 결국 기술기업의 부실이 우리 모두의 노후자금을 직접 겨누는 칼이 되어버린 구조였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가장 크고 가장 두려운 질문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동안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자산, 바로 안정적인 화이트 칼라 소득을 기반으로 쌓아올린 13조 달러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시장. 과연 이 시장은 여전히 안전한가 하는 질문이었죠. 자, 지금까지 정말 숨가쁘게 2028년의 암울한 미래를 엿봤는데요. 이제 이 가상의 미래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다행히 이 시나리오의 결론이 마냥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핵심 메시지입니다. 경제는 결국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을 찾는 것, 그건 기술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과업이라는 거죠. 고통스러운 재조정 과정이 파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석은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8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이야기일 뿐이죠. 광산 속 카나리아는 아직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며 살아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시나리오가 경고하는 미래를 피하기 위해 제때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